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도 2달이 지나며 나라가 정상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대통령실은 용산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청와대 복귀 프로젝트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이미 대통령 경호처와 경찰은 청와대에 입성했다는 첩보가 떴습니다. 헤럴드 경제 단독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청와대 복귀 프로젝트가 조용히 진행되는 가운데 경호 인프라 재구축 작업이 이미 시작됐고 대통령 경호처와 경찰의 101단이 3년 만에 다시 청와대에 거점을 차린 것으로 파악됐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 경호처와 서울경찰청 101경비단 소속 경비대 일부 인력이 이달 초부터 청와대 경호동에 입주하고 업무를 시작했다고 하며 그간 윤석열 강점기를 거치며 누더기가 돼버린 청와대 보안 시스템 재구축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안 그래도 청와대는 본래 대표적인 국가 중요시설 각급으로 경호처와 경찰, 심지어 군까지 2중 3중 지키던 최고 등급의 보안구역이었지만 앞서 말한 대로 윤석열이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기겠다 선언하며 국가 중요시설에서 해제된 바 있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관리를 국가유산청이 맡았다. 나중에 청와대 재단으로 넘어가는 등 여러 혼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때부터 청와대 복귀를 공약한 바 있고 이달부터 청와대는 다시 중요시설이 되어 동시에 경호처 경호구역으로도 지정됐다고 합니다. 이에 청와대 파견팀은 청와대 보안 상태를 확인 중이며 현황 파악 뒤 청와대 보안 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만 청와대가 보안시설에서 해제돼 본관, 영빈관 등 주요 건물이 고스란히 노출돼 과거 보안계획 전면 수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도 어찌됐든 윤석열 정권의 대표적 흉물이자 백해무익의 상징인 용산 대통령실 탈출이 머지않았다는 것은 희소식이 아니라 할 수 없는데 이번 청와대 부활 덕분에 다른 조직도 조직이지만 경찰의 101단이 이제서야 제 위상과 기능을 찾게 되는 게 저 개인적으론 반가운 소식입니다. 특히 이제는 다소 잊힌 이슈지만 윤석열이 용화대로 간 직후인 22년 5월 중순 101단 내에서 무려 실탄 6발을 분실하는 어이없는 사건도 발생하는 등 경찰 내 초고속 승진 루트라 불리는 101단의 명성이 땅에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해당 사건은 단순히 실탄을 분실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졸속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한 탓에 101단이 제대로 된 휴식 공간도 배정받지 못해 컨테이너에서 잠을 자야 하는 등 최악의 근무 여건에서 비롯된 사건이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물론 지금은 어느 정도 개선이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결국 대통령실로 쓸 수 없는 곳을 어거지로 대통령실로 쓰려다 생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복귀를 선언한 것은 윤석열 정권의 흉물을 청산하는 의미도 있지만 대통령 경호처, 101단, 대통령 경호군부대의 근무 여건을 위해서도 매우 필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서도 말했듯이 윤석열 강점기 동안 청와대가 마치 놀이터처럼 되어 보안이 취약해진 점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더욱이 이는 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닐 텐데 세계 각국의 정보기관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해야 향후 들어설 정권의 청와대 복귀 추진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지라 청와대에 도청 장치든 뭐든 5만 가지 작업을 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청와대가 좁은 공간도 아닌지라 이를 모두 잡아내 원상복구하는 건 더더욱 난이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 거의 재창조에 가까운 수준으로 공사를 새로 해야 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대통령이 100% 업무 능률을 발휘하기 위해서 또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꼭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를 재가동했으면 하며 저 개인적으론 기간이 다소 길어지더라도 보안 점검을 완벽하게 하고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마침 공교롭게도 오늘의 청와대 재가동 소식과 더불어 어제는 용화대 이전 비하인드 소식이 유튜브 스픽스에서 공개됐습니다. 많이들 예상하셨겠지만 정말 개판도 그런 개판이 없는데 간단히 말해 앞서 말한 용화대 이전에 따른 부작용은 필연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역시나 그 배후엔 김건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끝으로 CBS 이정주 기자의 소소한 용화대 이전 단독 소식 안내드리며 이번 소식은 여기서 마칩니다. 영상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것도 안 나온 얘기인데 용산 이전 문제 있죠. 용산 이전할 때 어떤 말을 들었냐면 윤석열이 광화문 시대 열겠다. 그것까지 좋은데 그러면 어디로 갈 것이냐. 이게 문제잖아요. 용산이 이제 국방부 청사에 딱 결정이 됐잖아요. 몇 번 얘기 나오다가 참모들이 다 반대해요. 가더라도 일단은 청와대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스텝을 밟아서 예. 준비를 하고 가자 했더니 윤석열이 그러겠다고 했대요. 집에 딱 갔다 오더니 말이 달라진 거야. 왜? 김건희가 네. 그래서 그때 제가 들어보고 새벽 2시쯤에 예. 이제 고인이 되신 장지원 비서실장이 네네. 모 인사한테 전화가 왔대요. 예. 아니 그 용산 가겠답니다. 이 사람이 다음 날 이제 발표한 날이거든요. 예. 기자회견을 잡아놨어요. 예. 용산 안 가고 단계적 이전하겠다고. 아니 내일 아침에 지금 9시 10시에 기자회견 잡아놨는데 뭔 소리냐고. 장재원 실장이 갔다 온 거예요. 얘기하고 갔다 와서 아침에 만나서 회의하는데 물어본 거예요. 당선인님 이게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참모들이 네. 물어보니까 아 그거 용산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어제 들었던 모든 논거들 다 한 번에 박살난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배우에 김건희가 있다라는 거를 나중에 그 용화돼 있던 참모들이 쫓겨나고서야 알았다고 저희한테 실토를 해주더라고요.